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요. 음,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제가 79번째, 79번째 이제 광복절이었는데 굉장히 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뭐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KBS에서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KBS에서 광복절날 나비 부인 오페라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미가요, 일본의 애국가죠. 일본의 국가 연주도 나오고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나와갖고 제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지금 제가 말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의도적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8월 15일 광복절 날 이런 오페라를 국영방송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우리가 이제 시청료를 내고 있는 국가 공영방송에서 정말 이 개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정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이라는 얘기,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180가지가 넘습니다. 180여 가지가 넘어요. 특권이.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 스웨덴 국회의원들 보좌진은 아예 없고 걷거나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조직 발족해야, 정당들 참여는 배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820만 원을 줘야 합니까? 그들의 급여는 그걸 빼도 세계 국회의원들 가운데 톱 수준입니다. 명절은 국회의원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에게도 모두 명절 휴가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월 연합뉴스와의 3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전쟁터의 장수가 병사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데 혼자 부하를 시켜 밥을 지어 먹는다면 그 부대는 백정백패입니다. 장수는 더운 여름에 혼자 부채를 잡지 말아야 하고 추운 겨울에 자기만 따뜻한 털가죽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비가 내리더라도 혼자만 우산을 펼쳐서는 안 된다. 병사들이 불을 지피지 못하고 있으면 장수도 불을 지피지 않아야 한다. 병사들이 좁고 험한 길을 행군하거나 진흙탕을 갈 때는 장수도 수레나 말에서 내려 함께 걸어야 한다. 중국의 병법 고전인 육도 삼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을 현대판 장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외에 군림하거나 국민보다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국민 대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통의 국민은 상점에서 7만원짜리 운동화 한 컬레만 훔쳐도 구속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횡령, 뇌물 등 수억 원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매달 세비를 받지만 보통의 국민은 구속되면 월급은커녕 바로 그날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보통의 국민은 나라 돈으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는 항공사로부터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된 좌석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국민은 위원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고 가족들도 무료로 진료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혜택을 신분 과시의 순환으로 생각하고 즐깁니다.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인 세비 1억 5,700만 원을 포함한 사실상 연봉 5억 원을 받지만 우리나라 1,000만 명 비정규직의 연봉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국회의원은 저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 일이 적지 않지만 보통의 국민은 이런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특권은 18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셨죠?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근데 보건복지부나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의사들을 악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 3억, 4억 받는다고 악마하고. 연봉 그렇게 제대로 치료하시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그 생떼 같은 목숨을 살리는 사람들이, 실력 좋은 의사들이 2억 3억 4억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정말 개차반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실질 연봉을 5억 이상 받아 처먹고 특권이 180까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특정 직업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훈 같은 가수들 공연 한 번 하면 수십억 법니다. 몇 시간 공연에. 그리고 그 공연 보려고 그 국민들, 일반 국민들, 팬들 2시간, 10시간, 15시간, 심지어는 하루 이틀도 기다립니다. 그 때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비 3,000원, 5,000원, 10,000원 주고 1시간만 기다리고 2시간만 기다려도 별의별 욕설을 다 합니다. 욕을 합니다. 지금 행복한 고민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OECD 영국 의사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공공병원 가셔서 의사 얼굴 보려면요 1달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 오래 기다릴 때는 5개월 6개월도 기다려야 돼요. 수술이 아니라 진찰 받는 데만 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팩트를 알아보고 OECD 좋아하시고 영국 좋아하시고요. 한국 의사들 욕을 하세요 제발. 정말 감사할 줄 모르더라도 비난하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양심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에는 격분 안 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8.15 광복절날 나비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기모노 입고 이런 뮤지컬을 내보내는 공영방송에서 정말 진짜 저희가 입에서 지금 욕설이 지금 진짜 하늘 끝까지 지금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꾹꾹 누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들 연봉 2억 3억 3억 받는 그 일부 의사들 개거품 물어가면서 비난하고 물어뜯고 여러분들 똑같이 당하실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옛날 그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해갖고 국민들을 때려잡은 겁니다. 전문직들, 의사들, 교수들, 기자들 그렇게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려잡으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못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런 특권을 가진 세력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 제가 모든 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착각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국민들을 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저는 일부 공무원들, 정치인들,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 세력들,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끼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의사도 국민이고요. 중산층도 국민이고요. 저 비정규직도 국민들입니다. 백수도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백수나 일반 보통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사들은 자기네들의 불효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주고 배 터졌을 때, 머리 터졌을 때, 찢어졌을 때, 화상 입었을 때 치료해주는 사람 정치인 아니에요. 가족도 아닙니다. 친족도 아니에요. 의사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못 고쳐줍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쳐줄 수 있어요.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연봉을 2억, 3억, 4억 받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 모두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금 또 다시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저 백신, 저 주사로 재미 본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군수업체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계속 아마 하게 기다리실 겁니다. 지금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올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국민들, 깨어있지 않은 인류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백신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 뭐 신주단지처럼 알고 백신 다 가서 줄 서서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 맞은 사람들. 저는 백신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나간 사람들 많고요. 병신된 사람도 많고요. 제 주변만 해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누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그 가족들 생각하고 그 지인들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실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집이에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바보게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맞은 사람들도 본인들이 지금 후유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하지만 안 맞은 사람들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비웃었어요.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서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양심선언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점점 더 TV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리고 방구석 외신, 그 강미연 TV, 그것도 들어가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요, 자기들 생각한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 뉴스를 가지고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런 그 뉴스 어떤 그 뉴스에 관련된 거 논평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 앵무새처럼 꾀꼬리처럼 그냥 그 위에서 적어주는 그 뉴스 그냥 베껴갖고 번역해갖고 내보내는 공영방송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이 100배 나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보니까 그 방구석 외신 강미연 TV 저 교수님이 긴급 방송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그 채널이 지금 그 경고를 맞았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리 올림픽에 그 최후의 만찬을 그 희화해 갖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그 기독교를 완전히 그 초토화시킨 그 얘기를 그 팩트를 보고 보도했다고 그래서 경고를 받았대요. 구글에서. 그분이 그 구독자가 지금 10만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2번인가 3번 뭐 경고를 전에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신이에요. 주사 얘기하면은 무조건 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경고 딱지 노란 딱지 붙이고. 그 백신이 저는 그렇습니다. 백신도 그렇고 그 파리 올림픽 그 개회식 그 최후의 만찬을 희화한 거 그런 얘기했다고 경고를 주고 채널을 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다 그 칼날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후손들이 다 그 칼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언제까지 당하고 살 겁니까? 나비부인, 광복절, 부모 격분, 당뇨 문제, 백신, 알레르기, 저출산, 인간 혐오, 파리 올림픽, 저출산 대책, 형님 찬스, 낙하산, MBC 소송, 뭐 이연주, 강제징용, 군함도, 사도광산, 뭐 이공계, 미래 국가 먹거리, 파리 올림픽 100년, 이공계 의료 개박살, 미국 선교사 뭐 이런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대본을 써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시급하게 따져야 될 문제들이 제가 한 2분 정도만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적은 문제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요거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광산. 여러분들 사도광산 아시죠? 사도광산이 아니라 사도광산. 여러분들 군함도는 아실 겁니다. 군함도. 이번에 윤가가 지금 그 사도광산 그 등재 윤정권이 했잖아요. 이거 뉴스 보십시오. 한겨레 뉴스인데 친일 한국 정부 덕에 일자민당 사도광산 등재 만족감. 이게 사진 보이시죠? 기시다하고 이제 윤석열이하고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조선인 강제 동원이 빠진 채 사도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열심히 외국 교섭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해서 강제를 빼준 거예요. 그래갖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1등 공신이에요. 이 사도강산에. 아사히 신문을 보면 자민당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한일 합의 등 관련 내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낙가손의 히로후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의원연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열심히 외교 교섭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보수 위원들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 합의에 대체로 만족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한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등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사히 신문은 전쟁 중에 일을 한 한반도 출신 한국에서 강제 동원된 노동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쪽이 주장하는 강제 문구를 피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전시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전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중의원은 지난 6월 한일이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를 합의한 것까지 언급하며 한국에서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타협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윤 정권을 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한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뭐 지금 나비 부인 뭐 광복절날 이렇게 무슨 뭐 기미가요 나오고 무슨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모노 입고 뭐 나와가지고 기미가요 막 노래 흘러나오고 이런 걸 광복절날 공영 방송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제가 너무나 지금 할 말이 많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아까 이현주 의원 국힘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국힘 출신에서 이제 하도 이제 질려 그러니까 뭐 나왔는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형님 찬스 낙하산이 뭐냐면 MBC 소송 걸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현주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뭐 그분 뭐 형님 찬스 낙하산으로 뭐 당대표로 왔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방송국을 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방송국으로 소송을 건다? 이거 무서워서 무슨 방송 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지금 팩트는 잘 뉴스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무슨 한겨레 뉴스 같은 데도 이렇게 뭐 토목으로 나오고 공중파에서 이런 거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강제징용 문제, 뭐 군함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이공계 미래국가 먹거리 지금 100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20대 30대까지는 정말 뭐 반미의 어떤 성향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되고 보니까 정말 이제는 그 젊었을 때 혈기로 따져서 반미 뭐 이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어떤 팩트를 보는 시각을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가지게 됐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그 100년 전에 그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 뭐 세브란스 병원부터 해갖고 우리나라 그 병원을 쉽게 해서 자기네들의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한국이 정말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나라에 와서 정말 온 가족이 다 와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봉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 정말 100년이 넘은 그 미래 먹거리 그 이공계 부분부터 해갖고 대한민국 의료를 이렇게 발전시킨 모든
어떤 그 국내외 모든 인사들을 정말 매도하는 일입니다. 이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의료를 정말. 밑바닥부터 우습게 알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간단합니다. 저출산 문제 지금 뭐 거의 뭐 15년인가 20년 가까이 뭐 360조인가요? 뭐 400조 가까이 썼다 그럽니다. 그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뭐 결혼하시는 분들 애 낳으면은 뭐 집을 뭐 20평짜리 30평짜리 하나씩 준다고 그랬으면 벌써 뽑고도 남았을 겁니다. 무슨 뭐 애를 둘라면은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네. 어쩌네 주차비를 뭐 공공 주차장 주차비를 뭐 50% 30% 감면해 주네. 이딴 거 가지고 애 낳겠습니까? 지금 나는 솔직히 무슨 대가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360조 400조 다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무슨 애 낳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잣대 정치인들이나 어떤 보건복지부나 여러분들 잣대처럼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지금 전공이 지금 자기 미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크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MZ 세대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너무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집도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 교육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전쟁 때도 애 많이 낳잖아요. 정말 먹고 살 거 없이 주먹밥 먹어가면서도 정말 무슨 풀뿌리 죽 삶아 먹으면서도 애 다 낳았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그때 한 방에서 막 7, 8명이 아니라 막 10명, 20명도 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애 낳고 부부관계하고 다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낫고 밥 굶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의료 대책,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요, 이거를 뿌리 깊게 잘 파악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애를 안 낳겠습니까? 인간 혐오입니다. 지금 혐오예요. 인간 혐오를요, 국가에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인간을 혐오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부모끼리도 지금 혐오하지 않습니까? 부모 가, 가 저기 부모 자식끼리도 혐오하고 심지어는 남자 여자 무슨 뭐 세대 간에 지금 너무 불신이 팽배합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 시스템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요, 저절로 낳지 말라고 그래도 애 낳아요. 애 낳습니다. 그리고 엄한데 저출산 돈 쓰지 마시고요. 지원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어머니 건데다 쓰지 말고 무슨 어디 단체 만들어서 연구 단체 만들어서 거기다 인건비로 날리지 마시고 뭐 연구 용역비 같은 걸로 날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세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날아가게 하지 않을 거면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애 낳는 젊은 부부들한테 집을 해 준다든지 뭐 저리로 정말 뭐 장기 뭐 집을 뭐 제공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저기를 해야지. 뭐 무슨 뭐 주차비 뭐 50% 감면해 주고 무슨 취득세 50% 감면해 주고 아니면 상속세나 무슨 무슨 그 증여세라도 좀 감면을 뭐 애가 많으면 뭐 감면을 해 준다든지 뭐 완전히 많이 깎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세제 혜택을 주려면 세제 혜택을 제대로 주든가 아니면 뭐 집을 제공하려면 집을 제공해 주든가. 그 360조 400조 무슨 500조 가까이는 어디다 놔두고 있다는 거를 지금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백신 문제 제가 이제 또 얘기하는데 앞으로 주사 맞으라는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밑밥 깔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백신은 뭐 그 변종에 뭐 안 돼서 뭐 새로운 백신을 또 들여온다. 또 그 예산 또 국가 예산 들여갖고 지금 그 또 백신 또 들여와서 또 그 난리 칠 겁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강제 접종 못 시키겠으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10월부터 뭐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고령층 뭐 65세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뭐 설득해 갖고 백신을 맞게 하고 뭐
65세 이하는 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맞게 하겠다고. 아니 백신 제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사요. 정말 효과가 있고 안전하면요. 알아서 가서 맞습니다. 이명훈 콘서트 가서 하루 이틀 기다려서 보는 것처럼 알아서 진짜 기어 가지고 진짜 기어가서라도 가서 지금 1시간, 2시간, 10시간, 100시간 기다려서 맞을 거예요. 억지로 맞으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수자들, 뭐 성소수자들,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 인권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유행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취향.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거 무슨 뭐 무지개 깃발 들고 뭐 길바닥에서 그 도로 막 차단해 가지고 막 유치원생 국민학생 부모님이랑 같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막 그 털이 수북하게 난 남자들 끈팬티 입고 술 처먹고 막 물총 쏘고 막 엉덩이 흔들고 막 어?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소수자들의 인권이에요? 아니 양성애자들이라고 아니면 이성애자들이라고 그렇게 무슨 파티하고 합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방종하고 이기주의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소수자들 때문에 진짜 진정한 소수자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어디서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지나가는 부모랑 지나가는데 그렇게 옷 홀딱 다 벗고 끈팬티 입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소수자들은 인정해주면서 백신이든 뭐든 이 알레르기, 뭐 땅콩 알레르기든 백신 알레르기든 별의별 알레르기가 많아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알레르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은요. 땅콩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땅콩 맛있게 먹는 사람들 땅콩 막 저기 땅콩잼 같은 거 발라고 처먹는 사람들 몰라요. 그분들이 입장이 안 되면. 근데 그분들을 되게 우습게 알고 비난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뭐 까탈스럽다. 아이 뭐 그런 걸 뭘 못 먹냐. 심지어는 뭐 멸치 알레르기도 있고 별의별 알레르기 다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 뭐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죠 그 주사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그 외국 생활을 할 때 그 수액 있지 않습니까? 수액. 예, 수액을 맞고 한번 쇼크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을 때도 수액을 맞지 못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죽어가는 상황에서 수액을 못 맞습니다. 알레르기가 쇼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게 까탈스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증상이 없다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백신 맞은 사람들 부작용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땠습니까? 물론 정말 비난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무슨 뭐 음모론을 퍼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근데 본인들이나 본인 가족들이 직접 맞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만 쳐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지금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차단을 하고 백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숨기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럼블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점점 더 TV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강미연 TV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백신 피해자들 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피눈물 흘리는 거 나오잖아요.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제 늦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어떤 체질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거를 까탈스럽다, 뭐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 칼날이 당신 모가지에 갑니다. 당신 가족들 모가지에.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직업들 비난하지 마시고요. 다른 체질 비난하지 마시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백신 회사들 지금 막 까고 난리 났어요. 청문회하고 난리 났습니다. 유럽 같은 데 지금 청문회하고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10월 달에 백신 뭐 들어오네 어쩌네 지금 이딴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정말. 처참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맞고 싶은 사람 맞으라고 저는
맞는 자유를 저는 뺏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맞을 사람 맞으란 얘기예요. 하지만 안 맞고 안 맞을 사람들의 자유까지 뺏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거는 반종이 아닌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맞기 싫다는데 왜 맞으라고 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백신이 그게 안 맞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전파를 시킵니까? 백신은 자기가 안 맞으려고 걸리는 게 정의입니다. 근데 지금 WHO에서 그 지금 NIH인가요? 거기서 지금 그 백신의 정의까지 지금 바꿔버려서 여러분들 모르고 계십니다.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백신의 정의를 슬그머니 바꿔버렸어요.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믿지 않아요. 저는 백신 맞은 사람들이 좀 더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더 오래 가고요. 자주 걸리고. 제 주변만 해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 싶은 사람 맞으라 이거예요. 2차, 3차, 5차, 7차, 100차까지 맞으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 안 한다 이겁니다. 왜 본인이 그걸 신봉하고 믿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걸 못 맞게 할 수도 없고 맞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맞으란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 체질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 신년 때문에 안 맞으는 분들 비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의료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료계를. 의사 탓하지 마시고요. 정부 탓하고 보건복지부 탓하세요. 그 전세계 만약에 의료 붕괴돼서 망가지면요. 박민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민수 씨가 전세기 띄운다고 전세기 띄워달라고 전화하시고요. 데모하세요. 의사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의사들은요 지금 파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파업이 아니에요. 사직한 거예요. 사직. 자기의 미래를 던진 겁니다. 지금 그분들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칼 맞습니다. 모든 거 10년, 20년, 30년 공부해갖고 지금 의대 가는 사람들, 그 전공의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걸 던진 사람한테 적당히 하세요. 잘못하면 정말 정말 진짜 치료도 못 받게 병원에서 입국컷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팩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혐오를 하시든지 미워하시든지 악마화를 하시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란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립이 된 지가 지금 79년 뭐 80년이 됐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볼 때는 100% 독립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친일파 세력들이나 어떤 일부의 어떤 이 몰지각한 세력들, 국민과 어떤 특정 단체와 개인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노예화하려고 하는 이런 정권이나 특정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정말 진실한 독립이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이 인간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단체와 개인과 어떤 특정 세력, 시민들 간, 국민들 간의 어떤 이런 그 혐오 문제, 싸우는 문제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백그라운드의 어떤 뉴스, 진실된 뉴스를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생각해 주시고, 사고해 주시고, 견제해 주시고, 방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끼리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세력들은요, 좋은 의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의료가 망가지든 어쨌든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요, 우리가 가는 일반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헬기 타고 가서 진료 받으면 되고요. 외국 가서 진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노란하지 마시고요. 의사들 비난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염병 퍼질 거고요. 또 그때 가서 제가 아까 뭐 전에 방송한 것처럼 대한민국 의사들 최고 쌍따봉 날리면서 덕분에 챌린지하고 또 의사들한테 사정사정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필요할 때만 가서 살살살살 거리고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할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 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는 존경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신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존중을 해야 되는 존중. 최소한의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직업 간에 국민 간에 그게 기본적인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안해동하고 막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어떤 그 레토릭에 속아가지고 마녀사냥에 속아서 악마에 그냥 속아가지고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떠먹어야 될 우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물이 공동으로 먹는 우물이 썩어든 똥물이 돼도 우린 먹어야 됩니다. 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인간들처럼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미국처럼 영국처럼 대장 내시경 한 번에 300만 원, 심장 수술 한 번에 뭐 2억, 3억, 10억, 손가락 하나 잘라주면 1억, 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겁니다. 못 삽니다. 저 안재욱 그 탤런트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때 병원비 얼마 나온 줄 아세요? 6억 나왔습니다. 6억. 치료비까지 6억 나왔어요. 보통 지금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세계 최고의 가성비 의료 붕괴되면요. 지금 미국 거 영국 거 날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OECD 걸 날 겁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한민국 의료 빨리 정상화 되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뭐 설문조사 했더니 뭐 60% 70%가 찬성했다고?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의사들을 1,500명 2,000명 늘리는 거 아마 찬성할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의사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줄 알고 뭐 30분 기다릴 거 15분만 기다리면 될 줄 알고 뭐 지방에 일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줄 알고 대한민국은요 의사를 늘리지 않았는데도 OECD에서 최고의 의사 증가율입니다. 3%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의사를 한 번에 늘리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은 오히려 의사를 줄이려고 지금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고요. 그럼 반대로 설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의사를 1,500명, 2,000명 증원할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의사를 증원하는 대신에 의사들에게 필수 제대로 된 수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최소한 정상적인 수가, 쉽게 해서 적자 30% 이상씩 적자 보는 거는 보존해 줘야 되니까 30%에서 50% 의료 수가를 늘리겠습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걸 동의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최소 5%에서 15%, 20% 늘어날 겁니다. 그거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는요 설문조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요 내가 국민들을 다 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국민건강보험료 오른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지금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지금 자기네들 지금 정권 아니라고 지금 망가지는 거 지금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싸지르는 똥 나중에 당신들이 정권 잡으면 그거 다 치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지금 지뢰를 깔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힘에서 그거 뭔지도 모르고 지금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수가 낮습니까? 이 국민건강보험 문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나 다른 문제하고는 휘발성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정권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서로 좋아할 거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인지 뭔지 당신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에요. 윤가가 지금 저지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저 정권 뭐 망가지는 거 보자. 이런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들 정권이 나중에 정권 가져가도요. 이제 그때부터 터질 겁니다. 2년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터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응하세요. 청문회 똑바로 하시고요. 자, 오늘도 너무 이제 언성을 높였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체크하시고요.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만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대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뭐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 그림자 세력들이 그 무슨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무슨 뭐죠? 그 기후 변화 문제 지금 막 짓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자가용 비행기 다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가용 비행기부터 없애야 된다 저는. 그 자가용 비행기 한 대가 얼마나 많은 메탄 매연을 뿜어내는지 아십니까?
탄소를.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저탄소 운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 몇천 대 분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자동차 타지 말라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어? 앞으로 무슨 15분 도시인가요? 15분 도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15분 도시가 뭔지도 모르시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제는 이동의 자유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런 거 좀 알고 좀 대응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제가 무조건 정치인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똑바로 제대로 베낀 정치인들은 뭐 응원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정치인들이 다 지금 거의 영혼을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 똑바로 차리시고 그딴 얘기 하시는 분들 뭐 백신 얘기하는 것들 그 사람들 지금 빌 게이츠고 뭐고 가족들은 백신 거의 안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구죠? 그 미국의 NIH 그 저 직원들 백신 안 맞은 그것들이 태반이에요. 보니까 뭐 청문회에서 나왔더만요. 미국 뭐 우체국하고 무슨 뭐 NIH 직원들은 백신 안 맞았다고 지금 뭐 청문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야 보세요, 찾아보세요. 본인들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맞으라 그러고 본인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 탄소 배출하면 안 되니까 뭐 대중교통 이용하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 수천억 수조 그 저기 자가용 비행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자동차 수천 대 수만 대의 탄소 배출량을 한 번에 저기 하는 그런 걸 타고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고 깨어나세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이제 얼마 이제 말복이 이제 지나가겠네요. 말복 지나가고 말복 지났나요? 말복 지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처서 지나고도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말까지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방송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